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국군사 회원들을 위한 테마 특강 스페셜 있지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 거의 세 번째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세 번째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 정부 형태와 정당제를 골랐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정부 형태만 딱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지만 정당제, 양당제냐 다당제냐라는 거를 합쳐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것들을 합쳐서 문제로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약간 헷갈려 하시지 않으실까. 그 다음에 어떤 거에 결합이 일어났을 때 뭐를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 스스로 요거를 선택해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자, 정부 형태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 형태 구분은 그냥 간단하게 하죠. 자, 화면상으로 그래서 제가 좀 반사돼서 안 보이지요. 제가 여기다 좀 따로 그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의원내각제가 있고요.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동반해서 나오던가 아니면 지문을 동반해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면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보시면 자, 국민이 있으면 국민이 누굴 선출하느냐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국민이 의회를 선출을 하고요. 이 의회의 다수당, 즉 과반수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그래서 내각을 구성하는. 근데 화살표상 이렇게 위로 들어가면 왠지 얘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옆으로 빼갖고 내각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즉 국민이 선출을 여기서 합니다 라고 써 있을 거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 의원내각제구나.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 좀 이따 다뤄드리겠지만 과반수 정당이 있느냐 과반수 정당이 없느냐 라는 걸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료를 통해서 나올 때가 있다. 요거 경우에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럼 대통령제는 어떻게 하죠? 대통령제는 국민이 있고요. 국민이 의회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또 선출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로따로 선출을 합니다. 대통령제구나 라고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선출이라고 써져 있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원집정부제는 뭐였죠? 이원집정부제는 내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있는 형태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국민이 선출을 하더라. 누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뽑더라. 또 국민이 선출을 하더라. 누굴? 의회를. 그러면 의회의 과반수 정당이 내각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림으로 구분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그림에서 뭘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자,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는 걸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은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되죠? 뽑아준 사람이 누구죠? 국민한테. 즉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각은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각은 의회의 책임이다. 의회는 국민의 책임이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화살표를 뒤로 쫓아 들어간 해당자한테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의원내각제의 총리는 의회의 책임을 진다 라고 하지, 의원내각제의 총리가 국민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는 안 나온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화살표를 쫓아 들어가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뽑아준 사람한테 책임이 있더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지요. 그렇죠? 물론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일단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을 구분하시는 거죠. 그쵸? 다 여기에서 20분 동안 내용을 다시 짚어드리는 건 안 합니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책을 보시거나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요. 그쵸? 그런 것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문제를 보십시다. 자, 문제에서 자, 가나다의 각국 정부 형태.
자, 문제에서 정부 형태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아, 정부 형태니까 의원내각제인지 대통령제인지 이원집정부제인지를 구분하세요 라는 소리죠. 문제 자체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자, 대통령 나왔죠? 그럼 대통령제 아니면 이원집정부제 둘 중에 하나지요. 그렇죠? 일정한 임기 동안 책임을 지고 행정권을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각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그렇죠? 그럼 가는 뭐가 되죠? 대통령제가 되겠죠. 자, 나는 의회의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라고 써있죠. 그럼 뭐죠? 이거는 당연히 의원내각제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행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수상이 나누어 행사를 한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비상대책권을 허용한다. 자, 이원집정부제인데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 수상 중에 누가 파워가 더 세지요? 대통령의 파워가 더 세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뭐 문제를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이것만 파악하면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을 기억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지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 먼저 보시죠. 4번에 보시면 다에서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과 수상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국민은 누구만 선출하죠? 대통령만 선출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는 엄격한 권력 분립을 주요한 특징으로 갖는다. 대통령제 3권 분립이죠. 3권 분립. 몽테스키웨가 주장한 3권 분립이고요. 그죠? 다음에 나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밀접한 협조 관계를 갖는다. 왜? 같은 편이니까. 그렇죠? 같은 편이니까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의 구성 방식의 차이가 있다. 맞죠? 행정부, 대통령제는 국민이 선출을 하고요. 다음에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한다라는 거. 이 형식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죠. 정부 형태와 정당제. 그렇죠? 자, 대통령제인데 양당제인 경우. 미국이 그렇죠. 그렇죠? 양당제라 하면 당이 2개밖에 없는 거죠. 당이 2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여당과 야당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더라. 여당과 야당이 확실하게 구분되더라. 그럼 여기서 여당이 누구죠?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여당이죠. 그쵸? 그러면 뭘 따져주셔야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 여대 야소냐 여소 야대냐 라는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자료로 주었을 때. 그쵸? 이따 문제 풀어드릴 텐데. 자, 여대 야소 같은 경우는 여당이 크고요. 야당이 작습니다. 라는 소리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제도의 특징은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라는 게 나오겠죠. 가장 안정적이다. 그러나 독재가 나타날 수 있더라. 그쵸?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소야대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소야대인 상황이 되면 여 위에 있는 건 하나도 못하죠. 그렇죠? 오히려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더라.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 수행에 곤란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깔리겠죠. 그렇죠? 조건이 나오면 이게 양당제인지 다당제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선지에서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결합입니다. 근데 여소야대예요 라고 나왔으면 여소야대라고 해놓고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징을 이렇게 딱 주면 틀리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개념을 또 보시면 다당제라고 하면은 당이 3개 이상이 되죠. 3개 이상이 되니까 여전히 여당이 나오고요. 다당제라고 했을 때 다당제의 일반적 특징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대 야소 상황과 여소 야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똑같아요.
똑같고 차이는 없어요. 다만 정당이 2개냐 3개 이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오히려 의원내각제에서 특징이 등장을 하지요. 자,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뭐죠? 자, 양당제예요. 영국식이죠. 영국식. 그쵸? 그러면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구성해야 되는데 이 양당제니까 당이 2개밖에 없지요. 그쵸? 그러다 보니 경우의 수는 첫 번째 과반수 정당이 있어야 되더라. 근데 양당제지요. 양당제니까 무조건 과반수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50석, 100석이 있으면 50석, 50석 똑같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죠?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무조건 과반수 정당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깔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보기가 깔리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당이 2개밖에 없는데 과반수 정당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는 이 의원내각제의 일반적 특징이 뭐죠? 대통령제는 정책의 계속성이 유지가 되더라. 임기 동안. 그렇죠? 근데 얘는 언제든지 폭파가 가능하죠. 의회 해산권, 내가 불신임권 하는 순간 양쪽이 쫙 폭파돼 버려갖고 총선거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내각제를 사용하는 나라가 중간에 폭파가 돼서 총선거를 다시 해버리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양당제랑 결합을 하면 굉장히 이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폭파될 가능성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과반수 정당이 딱 있는 거니까. 그렇죠? 대신 이렇게 2개가 묶여버렸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폭파의 가능성은 없지만 장점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대통령제처럼 굉장히 안정적인데, 단점은 뭐냐? 다수당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잡힐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경우의 수를 보시면, 자, 의원내각제와 다당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당제는 당이 3개 이상이죠. 그럼 여기서는 뭘 고려하셔야 되지요? 첫 번째, 과반수 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를 구분하셔야겠지요. 과반수 정당이 있습니다 하면 그 당이 내각을 구성한다 라고 하면 되지요. 근데 과반수 정당이 없다 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등장을 해야 되느냐?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겠구나. 그럼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는 순간, 문제에서 조건이 맞춰지는 순간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냐면, 하나의 정당이 아닌 2개, 3개 이상의 정당이 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 연립내각은 언제든지 이 총선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립내각의 특징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당제의 기본적 특징이 되지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든지 폭파가 될 수 있는, 총선거가 다시 할 수 있는 불안이 조성이 되더라 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선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는데 다수당의 횡포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죠. 그렇죠? 즉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징이 있지만, 대통령제는 안정적입니다. 다음에 의원내각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합니다 라고는 나오지만, 이게 양당제냐 다당제냐라는 걸로 합쳐지는 순간 경우의 수가 생기더라. 그러면 그 경우의 수를 빨리 판단을 하셔갖고 그것을 초점을 잡아서 문제를 푸시는 게 요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표는
표 A, B는 행정 권력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정부 형태를 구분한 것이다. 자, 행정 권력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정부 형태. 그러면 의원내각제입니까? 대통령제입니까? 라고 구분하는 거죠. 방금 PD님이 저한테 이상한 사인을 내고 지금 잠깐 멈칫했어요. 자, 그러면 옳은 설명만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A가 뭘까요? 자, 위임 구분은 이 원천이 행정부의 총대표, 행정부 수반의 권력을 주는 원천이 국민한테 있습니다 라고 나온 거고요. 의회한테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게임 끝났죠. 국민이 뽑아주는 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제죠. 그렇죠? 의회가에서 구성되는 건 의원내각제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기간은 대통령 임기는 고정되어 있지요. 물론 탄핵소추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가변적이다. 왜? 의회 예산권, 내가 부신인권이 사용되는 순간 총선거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변적이다. 입법부의 지도력이 약하더라. 따로따로 있는 거니까. 다음에 여긴 강하더라. 왜? 의회 다수당이 구성하는 거니까. 충원의 경로도 개방적이다. 행정부의 충원의 경로는 개방적으로 외부 인사도 불러올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충당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은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어요.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답 2개 나옵니다. 몇 번과 몇 번일까요? 자, 정지시켜 놓고 잠깐 보셔도 되지요. 자, 그러면 몇 번이지요? 2번과 3번이 정답이 되지요. 자, 2번과 3번 보시면 의원내각제에서 한 정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독재화 가능성이 커진다. 되지요. 그쵸? 다음에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가 의회와 행정부의 연대 책임을 강조한다. 그쵸? 왜 책임을 강조하죠? 내각이 의회에서 구성됐으니까. 그 얘기 2개가 답이에요. 그럼 틀린 거 보면 대통령제에서 행정각부의 책임자의 정치적 중립성은 현실적으로 보장된다. 자,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 대통령제 행정각부의 책임자는 대통령이 뽑지요. 의회의 동의는 없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은 떨어지는 편이에요. 왜? 대통령이 뽑았으니까. 그럼 대통령 편 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장된다가 아니고요. 이 보장되는 건 직업공무원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양당제, 의원내각제는 다당제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제가 양당제를 쓰는 건 미국이죠. 우리나라는요? 다당제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일반적이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기 시작했던 건데요. 자, 뭐가 있냐면 표는 여러 나라 의회의 정당별 의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단위가 퍼센트로 되어 있고 자, A국부터 볼까요? A국 대통령제예요. 그럼 A국은 대통령제 플러스 당이 하나, 둘, 셋 있지요. 그러면 다당제네요. 다당제가 되지요. 다당제. 그렇죠? 다음에 B국은 대통령제 플러스 뭐가 되지요? 1당, 2당밖에 없지요. 그러면 양당제가 되지요. 양당제가 되고요. 다음에 C국은 의원내각제 플러스 다당제지요. 의원내각제 플러스 다당제. 다음에 D국은 의원내각제 플러스 양당제. 이런 문제 조건이 반드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치요? 그러면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 뭘 판단하셔야 되죠? 과반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보세요. 퍼센트를. 51% 되는 게 없지요. 그쵸? 과반수 없네요. 그럼 C국은 아, 이거 연립내각이 구성됐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쵸? 다음에 D국은 2개인데 57%
나오지요? 그러면 제1당이 과반수 정당이 됐으니까 얘가 선택하면 되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체크를 못 해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B국의 여당, 자, 여당을 이렇게 빗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A국의 여당은 제2당이 여당입니다. 33%. 근데 B국은 52%가 여당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뭔가요? A국은 여당이 33%밖에 안 나온다는 건 나머지가 다 야당이 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A국은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여소 야대 상황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국은 대통령제이면서 양당제니까, 근데 여당 이퀄 제1당도 다수당이죠. 52%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여대 야소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럼 만약에 선지를 A국보다 B국에서 다수당의 횡포 또는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당연히 A국은 여소야대니까 B국이 여대야소죠. 거기다가 양당제예요. 그럼 정권 다 먹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은 B가 더 크다. 이렇게 선지들이 존재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선지들을 좀 만들어 드리면 C국과 D국. 자, C국은 연립 내각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고, D국은 과반수 정당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죠. 거기다가 이 과반수는 양당제예요. 양당제에서 나온 형태란 말이죠. 그러면 연립내각이 구성이 된 데에다가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릴 수 있지요. 그렇죠? 어차피 다른 애들이 한편으로 뭉친 거기 때문에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D국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정당에 의해서 의원내각제가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또는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D국에다 대고 정권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라고 나오면 맞는 말이 되나요? 틀린 말이 되지요. 그렇죠? 자, 이해하셨나요?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뭘 판단하셔야 된다? 이게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판단을 하시고, 대통령제인 경우에는 여소야대냐 여대야소냐 이걸 판단하셔야지 문제를 푸시고요. 의원내각제가 나타난 경우에는 과반수 정당이 있느냐 연립내각을 구성한 거냐 라는 걸 구분하셔야지만 문제를 완벽하고 깔끔하게 풀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스페셜 영상의 세 번째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헷갈리는 요소들을 좀 쪽쪽 집어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어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첫 번째 분석하는 방법 배웠고요.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배웠고요. 세 번째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저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